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주요 병원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습니다. 전북에서도 공중보건의를 대형 병원에 배치했는데 사각지대인 농산어촌의 의료 공백도 걱정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행동이 촉발한 의료 공백 사태. 정부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병상 가동률이 50% 떨어진 일선 병원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배치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총 158명을 파견하여 전북에서도 농어촌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사 10명과 군의관 1명을 차출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차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차출이 있다면 그거는 그 광역 내에서 이동 배치를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을 섬기는 내용이 아닐까 현재. 문제는 의료 사각지대에서 환자를 돌보던 공중보건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일단 가까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에 순회 진료를 통해 빈자리를 메울 계획이지만 날마다 하던 진료가 일주일에 한 차례로 축소되는 등 환자 불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시거든요. 그분의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전화로 안내해서 수요일 날 진료를 받으시게끔. 공중보건의 차출이 대형 병원 차질을 줄이기 위한 피치 못할 선택이라지만 농산어촌 의료 불편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을 이어가면서 개강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당초 개강일이 지난달 19일이었지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들이 출석하지 않자 오는 18일까지로 개강 일자를 더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도 지난 4일 공식 개강했지만 90% 넘는 재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자 오는 22일까지로 3주간 개강을 미뤘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만간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 이번 총선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나올 텐데요. 다른 정당도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전북에서 민주당 쏠림은 여전합니다.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늑장 선거구 획정으로 뒤늦게 치러지는 민주당 경선.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전주 병과 정읍고창,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완주 진안 무주 4개 선거구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경선을 끝으로 민주당 후보 공천 작업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현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전북 표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북 발전을 위한 여당 의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16년 만에 전북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습니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도 전북에서 적어도 7명이 입당하는 등 험지 우선 추천에 따른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한 달 전에는 민주당을 뺀 다른 정당 예비 후보가 40명이 넘었지만 이번엔 2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보당은 전주 을과 익산 갑에, 녹색정의당은 전주 병에 후보를 내는 데 그쳤고 새로운 미래는 현재까지 전주 갑과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선거구 등 2곳에만 총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익산을 선거구 단 1명만 후보를 결정하며 변수로 꼽혔던 제3지대 신당들 역시 전북에서 이렇다 할 확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도 현 여당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만 워낙 전라북도의 정치 지형 자체가 민주당 중심의 일당 구도로 형성되어 있는 탓에 여야 공천 작업이 끝나는 이번 주 안에 본선 구도 윤곽이 나오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전북대학교 고 이세종 열사가 5.18 민주화 운동 기간 첫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광주 전남에서 전북을 포함한 전국적인 항쟁으로 시간적 공간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1980년 5월 18일 새벽, 당시 계엄군이 전북대학교 학생회관을 덮쳤고 20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이 청년은 전두환 퇴진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농성하던 농과대 2학년 이세종 열사였습니다. 몸에 멍과 핏자국이 있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학생회관 옥상에서 단순 추락한 거라고 발표했고 1998년에야 비로소 5.18 관련 사망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이세종 열사를 첫 사망자로 명시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루가 빠른 1980년 5월 18일 01시 40분에서 50분 사이로 보기 때문에 첫 희생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목격자 진술과 계엄군 작전일지 등을 볼 때 이세종 열사가 전북대를 장악하려던 계엄군에게 폭행당하고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의미와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을 비롯한 전국적인 항쟁이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명확히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5.18 조사위는 이세종 열사가 옥상에서 떨어진 경위와 누구에게 폭행을 당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누군가 양심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고창과 전남 영광 주민들이 탈핵 활동가들과 함께 오늘 한빛 핵발전소 앞에서 회견을 열고 13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노후 원전 폭발로 수많은 희생을 낳고 현재도 제어하지 못하는 방사능 수치와 오염수 해양 투기 등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명을 다한 한빛 1, 2호기를 10년 더 쓰겠다는 건 안전 검증 없이 발전사의 경제적 이득만 노린 거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제 기준을 거슬러 노후 원전 정책에만 골몰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는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휴게실로 들어섭니다. 손에 아침밥을 받아들고선 친구들과 3-3-5 모여 식사를 합니다. 오늘 메뉴는 찹쌀로 만든 약밥에 유산균 음료. 부모님이 원래 아침밥을 안 먹으셔서 걱정하셨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먹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잠 대신 밥을 택한 학생들. 성장기 체력 증진은 물론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긴 하는 것 같긴 한데 학교에서 지원해주니까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학생 한 명당 한 끼 예산은 3,000원가량으로 주로 간편식이 제공됩니다. 아침밥 준비와 배식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맡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같이 협의하고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업무가 아니라 다 같은 마음으로. 전북교육청은 아침 급식 사업을 중학교 15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주는 아침밥은 청소년 식습관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초중고와 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방과 신발, 의류와 학용품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고등학생은 20만 원씩 현금 지원합니다. 도교육청 누리집의 전북 에듀페이 입학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학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강아지들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위급한 상황에서 반려견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강아지 몸을 연거푸 누릅니다. 의식을 잃은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 주택 화재 당시에는
반려견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7분가량 심폐소생술을 벌여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이 같은 심폐소생술은 호흡 맥박 확인부터입니다. 몸을 두드리고 눈 주변이나 발가락 사이를 자극해 반응을 살피고 코에 볼을 갖다 대 호흡이 있는지 본 다음 허벅지 안쪽을 만져 맥박이 뛰는지 알아봅니다. 이후 심장을 찾아 압박합니다. 심장의 위치인데요. 그게 바로 갈비뼈의 4번, 5번 자리가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팔을 굽혔을 때 닿는 부위가 이곳에 손바닥을 대고 다른 손으로 감싼 뒤 팔을 곧게 펴 누릅니다. 1초에 2차례 간격으로 모두 30차례 실시하면 됩니다. 소형견이나 고양이는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심장 부근을 압박해야 합니다. 또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을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호흡의 경우 입이 큰 반려견은 공기가 새나갈 수 있어 코에 숨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또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하고 혀는 말릴 수 있으니 입 밖으로 빼냅니다. 양손으로 입에 공기가 나가지 않도록 감싸주고 코에다가 바람을 넣는데요. 2회 호흡을 넣습니다. 이때 시선은 가슴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은 동물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반복하면 됩니다. 그 심폐소생술을 저희가 평상시 잘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 골든타임에 분명히 반려견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직원에 대한 상습 폭언과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정축협조합장이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피해자 4명에게 합의금을 공탁했습니다. 형사 공탁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또 조합장은 감형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조합장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는데 최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김제 진봉면 망해사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망해사 일대는 만경강과 서해의 경치가 어우러진 명소이며 특히 만경강 하구에는 철새, 도래지 등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조성된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명승 지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KB국민은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신입 장애인 대학생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일반 대학교와 전문대학, 폴리텍 대학교에 입학한 등록 장애인입니다. 희망 학생은 오는 27일까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노트북 컴퓨터 활용 계획과 진로 구체성 등을 심사해 선정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 불가피하게 문을 닫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점포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폐업을 결정한 전북 지역 소상공인으로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에 드는 비용을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전북소상공인 광역지원센터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군산 해경이 어제 오후 1시 반쯤 군산시 오식도동 비흥항 인근 해상에서 선원 1명이 추가로 탄 걸 알리지 않고 출항한 어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오후 1시쯤에도 군산시 옥도면 계야도 인근에서 승선원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해경은 가까운 파출소를 찾거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사고 상황에 인명구조 혼선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변동 상황을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익산시 여산면 우드칩 공장에서 나무를 옮기던 굴착기에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굴착기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2,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계적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와 군정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 공모를 앞두고 대학 간 연합 모델 구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대학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공동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학술, 정보, 교육시설, 인력 등 상호 교류, 각종 교육과 연구 사업 공동 참여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